분쇄한 거를 우리가 보통 강하게 볶았는지 약하게 볶았는지는 보통 일반인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색깔로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치로. 근데 이게 잘 판별이 안 된다 그러면 90도에서 95도 사이에 물을 내리시면 돼요. 자, 물의 온도는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물을 우리가 펄펄 끓이면 몇 도일까요? 그냥 이론상으로는 99도, 100도 되겠죠? 자, 이 정도의 외기 온도에 보면 보통 제 경험으로는 물론 핸드드립이 온도계로 구입을 하시면 간단히 해결은 되지만 그게 없는 경우에는 펄펄 끓는 물을 드립포트에 금속으로 된 드립포트에 부었을 때 한 3, 4도, 4, 5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네. 넣자마자. 왜냐면 지금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이런 걸 내가 지금 떨어져요. 만약에 이런 주전자가 아니면 다른 용기의 주전자다. 그러면은 또 뭐 그거에 따라 열 전도율에 따라 다르겠죠.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이런 스텐으로 된 주전자인 경우에 한 3, 4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물이 지금 펄펄 끓는 물을 여기다 부어서 물의 온도를 좀 조절을 하시면 가정에서 마시기에는 온도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전문 바리스타들은 이 온도계로 체크를 하면서 커피를 낼 수도 있어요. 약하게 볶은 커피는 물의 온도를 좀 높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하게 볶은 커피는 물을 더 식혀야 되겠죠. 그런 걸로 이제 조절을 하면서 커피를 내릴 건데 지금부터 제가 이제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핸드드립은요, 적당한 레시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보통 1인분으로 계산을 할 건데요. 원두 사용량, 원두는 우리가 몇 g을 사용할 거냐면 1인분, 보통 1인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일반적인 카페에서 이휘정님이 카페에서 핸드드립을 주문을 했을 때 바리스타가 쓰는 사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간편한 숫자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드릴 것까지는 없으니까 보통 1인분을 사용할 때 우리가 15g에서 한 20g을 사용을 해요. 15g에서 20g 정도를 사용을 하고 추출량은 미리수로 계산할 때 15g에서 200ml를 20g을 사용했을 때 200ml 내외로 내리면 좋아요. 200ml 정도 거기서 플러스 알파 정도로 내려셔도 되고 아니면 뭐 200ml가 좀 못되게 내려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15g에서 20g을 사용을 한다면. 자, 그 그램수는 어떻게 따지냐? 보통 드리퍼를 사면 이런 스푼이 주어져요. 그래서 무게로 뭐 직접 잴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이 스푼에 이 정도의 스푼이 보면은 커피를 갈지 않은 원두 상태의 커피를 담아서 깎으면 한 10g 정도가 돼요. 10g. 그냥 생원두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마시는 그 원두. 자,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오늘 실습을 할 때는 한 2스푼 정도를 넣어야 되겠죠. 20g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시연을 한번 해드릴 텐데 그 전에 드립 여과지를 접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마 이 드리퍼에 따라서 여과지의 형태가 다르지만 저희가 지금 오늘 실습을 할 드리퍼는 그냥 보통 우리가 이 업체 이름을 써서 하리오라는 업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리오 드리퍼라고 얘기를 하는 이 드리퍼로 사용을 할 건데 여과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뿔형으로 생겼어요. 이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런 걸? 네. 근데 제가 사용한 거는 이렇게 각이 돼 있죠? 네, 그거는 칼리타. 그 회사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칼리타도 그렇고 이 하리오 드리퍼도 그렇고 이 요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 부분을 살짝 접어줍니다. 그렇죠? 접었죠? 접어주었으면 그냥 넣어도 되지만 이거를 이 접힌 부분을 살짝 펴주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요? 손을 여기를 잡고 예, 반대. 접힌 부분을. 여기요? 그렇죠. 손가락을 이렇게 지지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그렇죠. 됐죠? 그 상태에서 꽂으면 예, 이렇게 됩니다. 제가 화면을 좀 자, 이제 보이시죠? 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여기서 제가 2스푼을 커피를 넣을게요. 한 스푼, 2스푼인데, 제가 좀 시연을 할 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잘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3스푼을 쓸게요. 네. 3스푼을 넣고. 이게 무슨 원두예요? 아, 이거요? 이거는 지금 공격무역 커피 중에서 히말라야 네팔 커피로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하시고 이 커피를 갈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분쇄도를 한번 보세요. 이 정도 굵기라는 거는 사실은 직접 만지면서 느끼셔야지만 가장 좋거든요. 이 기기가 한번 향을 맡아보시고 손으로 살짝 만져보시면서 그 분쇄도가 이 정도구나라는 거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보통 예전에 댁에서 했을 때보다 어떠세요? 분쇄도가? 지금 이게? 예. 그 분쇄도 저 그 기계 있잖아요. 분쇄기? 네. 그거 저희 집에 있는데요. 네. 이거보다 곱게 갈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거의 많이들 그러세요. 이게 생각보다 이거보다 더 미세하게 가른 분들이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커피가 좀 진하고 쓰고 텁텁한 맛이 많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물론 입맛에 따라서 달리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받아 커피를 넣었으면 이 손잡이를 잡고 한 2-3번 정도 흔들어서 평평하게 펴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드리퍼에 올려놓고, 자, 방금 이제 물이 펄펄펄펄 끓었죠? 네. 자, 이제 펄펄 끓었어요. 이 펄펄 끓은 물을 여기다가 붓습니다. 이렇게 부으면서 지금 제가 조금 높이 들었죠? 높이 들으면서 물을 좀 식히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 정도로 부으면 한 2-3도, 3-4도가 떨어질 거예요. 자, 이 정도에서 지금 이 커피의 로스팅 정도를 한번 보세요. 강할까요, 약할까요? 예. 이 커피는요, 중간에서 약간 강하게 볶았어요. 그렇다면 물의 온도를 조금 떨어뜨리는 게 유리하겠죠? 네. 조금 강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강한 쪽에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물을 식힐 때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식히는 게 좋죠. 공기 중에 노출을 시켜서 물의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 강한 커피는 한 90에서 90한 1, 2도, 90도에서 90한 2도 정도, 이 정도 내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 90도 정도로 맞출게요. 그러면 반복하면서 식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이 정도 되면 90도 이하로 떨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약간 강하게 볶은 커피라고 보고 90도 이하로 살짝 떨어뜨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커피를 한번 내려볼게요. 네. 자, 보이시죠? 화면을 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죠. 뜸들이기. 뜸들이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불림이라는 용어도 써요. 불림이라기도 하고, 뜸이라고도 얘기를. 저는 불림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만, 뜸들이기라고 써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이 주전자를 잡을 때는 화면에 안 보이시나? 화면에 보이시나요? 네, 대충. 그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직선으로 잡는 것보다는 약간 사선으로 잡는 게 좋아요. 약간 사선으로. 옆쪽으로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따가 제가 자세로 교정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왼손은 살짝 지지를 시켜주는 형식으로 살짝 받쳐주시고요. 주전자를 들고 한 서너 바퀴를 가볍게 가운데서부터 사이드를 향해서 달팽이 모양으로 한 서너 바퀴를 돌려줘요. 자, 한 바퀴, 두 바퀴,
3바퀴에서 저는 4바퀴를 돌리고 수덥을 할 겁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부풀어 오르는 게 좀 보이죠? 지금 부풀는 게 보이죠? 예. 많이 부푼다라는 건 뭐냐면 커피가 좀 신선하다. 일단은 신선한 커피는 일단은 뭐 오래된 커피보다는 조금 좋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한 30초 동안 한 30초 정도를 기다리세요. 기다리다 보면 커피 표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좀 갈라지는 거가 보이거든요. 일단 실습하실 때 보이실 거예요.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커피를 내리는 거예요. 자, 내릴 때는 가운데서부터 아까는 한 서너 바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부터는 커피를 한 5바퀴에서 한 6바퀴 정도 그 정도를